시설장인데 업무일지 써야 되나요? 평가 매뉴얼에 적혀있지 않은데 꼭 업무일지 작성해야 되나요? 제발 이렇게 물어보지 마세요. 그냥 쓰세요. 부탁입니다. 안녕하세요. 국회 천천박사입니다. 오늘은 많은 대표님들이 그리고 직원분들이 물어보시는 현지조사 어떻게 방어하나요? 라는 것에 대한 답변 드리려고 나왔습니다. 이미 답변은 드렸습니다. 바로 업무일지를 잘 쓰시는 겁니다. 제발 업무일지 좀 쓰세요. 일 많다고 되묻지 마시고요. 진짜입니다. 여러분들 장기간 기간의 업무의 기본이 되는 매뉴얼은 무엇일까요? 일반적으로 평가 매뉴얼이죠. 평가 매뉴얼을 살펴보면 어디에도 업무일지를 쓰라고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모니터링 매뉴얼이나 이런 쪽을 보면 기본적인 일지나 이런 부분들을 하라고 되어 있는데 되게 중요하게 표시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진 않아요. 어르신에 대한 서류나 프로그램 일지 등 매일 하는 서류에 대한 기본적인 부분만 매뉴얼이 있을 뿐이죠. 그럼 왜 매뉴얼에도 없는 것을 국회와 감사팀이나 천천박사는 이렇게도 작성하라고 강조하는 것일까요? 두말할 거 없이 환수 방어 때문입니다. 고시를 살펴보면 장기간 기간의 인력은 기준 근무 시간이라는 것을 지켜야 됩니다. 제가 글 하나 띄워드릴게요. 이번에 2024년 고시 변경안에 대한 반대 의견인데요. 그 내용을 보면 월 기준 근무 시간에 대한 반대 내용이 들어있죠. 시간 단위까지 쪼개서 감시를 하고 있는 이 부분을 콕 집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의견인데요. 실제로 고시의 근무 인원수 산정 방법을 보시면요. 근무 인원은 한 명으로 계산하기 위해서 직원 1인은 휴게 시간을 제외하고 월 기준 근무 시간 이상으로 근무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월 기준 근무 시간 뭔지 아시죠? 8시간씩으로 따졌을 때 검정 날짜 기준으로 일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따라서 기준 근무 시간을 지키기 위해서 하루 8시간 이상 근무하고 주 40시간 이상 근무하는 상근 근무를 주로 진행하는데요. 교대 근무를 제외하고 대부분 이렇게 근무를 하시죠. 이때 이 출근 여부를 증명하기 위해서 근무 현황표도 매달 작성하시고 출퇴근 기록부도 대부분 이제는 잘 알려져서 작성을 하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실제로 현지 조사를 받아보면 감사관들은 근무 현황표도 믿지 않고요. 출퇴근 기록부도 믿지 않습니다. 실제로 근무를 하였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기준 근무 시간 이상 하였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출근 일자의 일지를 확인합니다. 몇 시에 무슨 일을 하는지 일일이 확인도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감상 기준 때문인데요. 적어도 요양보호사, 간호사, 사회복지사, 물리치료사, 조리원, 위생원, 보조원은 어떤 이름으로 되어 있든 본인이 출근해서 기준근무 시간 이상 일했다는 근무 일지, 증빙 자료가 필요하고요. 현지조사 경험상 시설장과 사무원, 사무국장들도 필수 인력이잖아요. 모두 일지를 쓰셔야 필수 인력이 시간을 지켰다고 공단에서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결국 모든 직원은 일지를 쓰셔야 한다는 것이죠. 물론 중복해서 작성할 필요는 없습니다. 요양보호 선생님들은 급여 제공 기록지를 쓰시면 되고요. 간호사는 간호일지, 물리치료사는 물리치료일지를 쓰시면 되죠. 그걸 확인하니까. 근데 사회복지 선생님들 같은 경우에도 프로그램 진행하시는 분들은 프로그램 일지가 따로 있으니까 따로 업무 일지가 없어도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조리원이 여러 명인데 한 명의 조리원만 위생점검 일지를 쓰는 경우도 허다하고요. 급여 제공 기록지 중에 출근한 요양보호 선생님 중에서 당일에 일지를 쓰지 않은 인력이 있다든지 이러한 경우에는 문제가 되는 경우도 많아서 출근한 직원들이 모두 일지를 쓰고 있는지 누군가 책임자를 두고 기간 내에서 확인하는 일을 정기적으로 진행하셔야 합니다. 보통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진행하시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청구를 당월에 하지 않고 다음 달에 하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문제가 생겨도 시간이 부족해도 대처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을 만들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근무월 당월에 근무 시간이 모자라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확인하기 위해서입니다. 또 장기간 기간에서 업무 일지를 작성하는 것은 단순한 이런 행정작업을 넘어서는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물론 지원금 환수의 위험을 예방하는 것이 가장 크지만 기관의 서비스 품질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인데요. 요양보호 선생님들은 업무일지 대신에 급여 제공 기록지를 사용한다고 말씀드렸죠. 간호 선생님들은 급여 제공 기록지나 간호일지, 물리치료 선생님들은 물리치료 일지를 또 쓰시잖아요. 거기다가 각각 선생님들이 이런 일지가 없는 분들까지 일지를 다 쓰게 된다면 어르신들을 계획한 대로 케어하기 위한 도구로 쓰일 수 있습니다. 어차피 평가 때에도 대부분 확인하잖아요. 따라서 제대로 일지를 쓰기만 한다면 기간 서비스에도 도움이 되는 겁니다. 쓰기만 하는 게 아니라 모니터링까지 다 한다면. 또 이 일지를 확인하는 체계, 책임자를 만들어 둠으로써 체계적인 청구와 체계적인 기간 관리도 가능하고요. 압니다. 제가 이렇게 아무리 이야기해봤자 어차피 직원분들 입장에서는 일이 늘어난다고 생각할 거라는 거 압니다.
예, 그런데 어떻게 할까요? 우리는 공단에서 공단 부담금을 지원받고 있고 그 지원금을 그냥 주지 않는 것이 현실이고 2024년도에는 그걸 더 강화하겠다는 게 현실인데요. 2024년도에는 수익을 뺏기지 않도록 일지를 제대로 단 한 명도 빠짐없이 제발 잘 쓰시라는 마음에서 돈 뺏기지 말라는 마음에서 저 천천박사 이 어려운 부탁, 일 늘리는 부탁 하게 되었습니다. 제발 부탁드리고요. 예,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국회의원 천천박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